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모든 낙폭을 되돌렸습니다. 코스피도 한때 4.3% 급락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가격은 살아났는데 가장 큰 매도 주체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오늘 반전이 새로운 상승의 출발인지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을 앞둔 일시적인 저가 매수인지 판단하려면 이 모순부터 풀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단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은 무엇을 체크하고 어떤 가격에 들어가면 되는지 수요일장을 대비해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처음부터 편안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를 반영해 2.4%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는 6,40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4.3%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낙폭을 빠르게 줄였고 결국 0.68% 오른 6,7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 4% 넘게 하락했지만 전날과 같은 25만 7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딛고 오히려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포가 가장 컸던 오전과 종가가 완전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수급만 보면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3조 8,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약 2조 6천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 원 넘게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회복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한국 반도체 매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어온 돈은 가격이 지나치게 빠졌다고 판단한 배기자금과 기관의 순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고 현물과 선물 가운데 적어도 한쪽에서 매수가 며칠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반등을 단순한 속임수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47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 종목은 226개에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1.7% 상승했고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식을 샀습니다. 전날에도 삼성전자 급락 때문에 코스피는 크게 밀렸지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틀 연속 지수보다 시장 내부의 폭이 강했던 겁니다. 7월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자 모든 업종이 함께 무너진 장과는 다릅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시장 밖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장비와 건설, 전력과 금융 등 다른 실적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전을 만든 첫 번째 힘은 가격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발표 뒤 실망 매물이 몰리며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과 HBM4 출하, 서버 D램과 기업용 SSD의 공급 부족은 며칠 사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재의 크기보다 주가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본 자금이 장중 저점에서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힘은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의 진정입니다. 높은 금리가 AI 기업의 설비 투자와 반도체 평가를 압박해왔는데 이 부담이 더 커지지 않자 낙폭이 컸던 주도주부터 내수세가 붙었습니다. 오늘은 호재가 새로 생겼다기보다 악재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빠르게 내려갔다는 판단이 시장을 되돌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하락 변동성의 정점이 가까워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나쁜 뉴스가 남아있는데도 저점에서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고 오전에 던진 물량을 오후 시장이 다시 흡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심텍과 HPSP,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니노공업 같은 반도체 후방 종목까지 강하게 올랐습니다. 대형주 조정이 AI 공급망 전체의 붕괴로 번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긴 아랫꼬리만으로 바닥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하락에서도 저점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줄며 후방 종목의 강세가 이어져야 오늘 반전이 의미 있는 바닥 신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정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수정치와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함께 발표됩니다. 27일 새벽에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전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시장이 특히 기다리는 것은 금요일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물가는 금리를 움직이고 엔비디아는 AI 투자와 반도체 주문을 검증하며 잭슨홀은 연준이 높은 물가와 불안한 채권 시장을 어떻게 볼지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사흘 동안 서로 다른 시험지를 연달아 받게 됩니다. 미국 물가에서는 단순히 전월보다 올랐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소비 지출 물가는 최근 전년 대비 3.7%로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수치가 둔화하면 오늘 나타난 장기금리 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AI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고 미래 반도체 이익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강해지고 소비까지 과열돼 있다면 연준은 긴축 가능성을 더 오래 열어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조합은 미국 경기가 무너지는 것도 물가가 다시 치솟는 것도 아닙니다. AI 주문을 지탱할 소비와 기업 투자는 유지되면서 물가 압력만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는 금리 급등을 막아주는 단기 안전판입니다. 재무부는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한 차례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렸고 약 1조 달러에 가까운 재무부 일반 계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최근 장기 금리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바이백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까지 없애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채권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이 물가와 재정 위험을 강하게 경고한다면 바이백으로 얻은 금리 안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정 장세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가격만 따라가면 대응이 한 발 늦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온 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 실적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그 매수세가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이용해 이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강했던 종목에 눌림목 매매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쫓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주도주가 다시 기회를 줄 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 숫자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이미 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거의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주문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지는지, 높은 메모리 가격에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지, 베라루빈 출하가 계획대로 확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과 메타의 설비 투자가 실제 엔비디아 주문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고도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넘지 못하면 반도체는 한 차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부족과 차세대 제품의 강한 주문을 확인해 준다면 오늘 삼성전자 저점 매수는 더 강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파운드리 호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추론 가속기 그록3 LPX가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 AI 클라우드 기업 메비우스가 첫 고객으로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핵심 연산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HBM뿐 아니라 로직칩 생산까지 역할을 넓힌 겁니다. 4나노 라인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급 가격까지 오르면 파운드리 적자를 줄이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고객에게 공급된 엔비디아 제품을 생산했다는 이력이 다른 AI 고객을 끌어오는 레퍼런스가 됩니다. 파운드리 반등이 기대가 아니라 양산과 매출로 넘어가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록3의 의미는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데도 있습니다. AI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연산도 크지만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수많은 이용자의 질문에 매일 답해야 합니다. 그록3는 일반 D램 대신 빠른 접근에 유리한 SRAM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매출에 직접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추론 작업에서는 HBM을 덜 사용하는 가속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기업 업무와 검색,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면 전체 연산량과 데이터 저장량은 훨씬 커집니다. GPU와 맞춤형 가속기,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네트워크와 전력 설비가 함께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보유해 이 확장을 여러 사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상승 논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분기에는 매출 171조 5천억 원과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89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AI 인프라 투자와 에이전트형 AI 확산으로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4를 이미 상업 출하했고 차세대 제품의 샘플도 주요 고객에게 공급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4나노 추론칩과 HBM 베이스
베이스다이, 2나노 고성능 반도체 주문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실적 붕괴보다 높은 기대와 불안정한 수급의 재조정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주 주환원 발표도 악재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최대 110조 원이라는 규모보다 당장 확정된 자사주 소각이 기대보다 적다는 점에 실망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보통주 매입도 임직원 보상 목적이어서 곧바로 소각되는 주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표를 기다린 단기 자금이 빠져나왔고 주가가 과도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분기 약 30조 원의 현금 배당과 내년 초 결정될 추가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 매입이 실제 시장 수요로 들어오는 동안에는 외국인 매도를 일부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당장 상승을 만드는 엔진은 아니지만 실적이 유지될 때 기업 가치 하단을 받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시나리오는 이번 주 3가지 조건이 함께 맞는 경우입니다. 미국 물가가 둔화하고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이 추가 긴축을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AI 주문의 연속성을 확인해주는 상황입니다. 미국 장기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를 줄이면 오늘 장중 저점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텍과 HPSP,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후방 종목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전력기기까지 매수세가 퍼진다면 AI 사이클 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유지하고 신규 투자자는 확인된 눌림목에서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곧바로 직선처럼 오르기보다 큰 변동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물가가 다소 높아도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수 있고 엔비디아가 기대를 충족해도 잭슨홀 발언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5만 원대에서 반등과 재조정을 반복하고 그 사이 장비와 원전, 전력과 금융으로 자금이 순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거래가 줄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3조 원대에서 점차 줄고 반등할 때 후방 종목까지 거래가 붙는다면 변동성은 커도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시나리오는 물가와 연준, 엔비디아가 같은 방향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강해지고 연준 의장이 긴축 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주문이나 수익성에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재상승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조단위로 판다면 오늘의 반전은 단기 숏커버와 기관 매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거래대금까지 빠지고 상승 종목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시장 내부 체력도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로 물타기를 반복하기보다 현금과 비중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평단이 23만원 아래인 현물 보유자는 오늘 같은 변동성에 핵심 물량을 급하게 팔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도 수익 완충 구간이 남아있고 삼성전자의 장기 실적 논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 반등하는 날마다 추가 매수를 크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좋은 가격에 보유한 투자자의 장점은 시장의 바닥을 맞힐 필요 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 물량은 유지하고 추가 자금은 엔비디아 실적 뒤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하십시오. 삼성전자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일부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평단이 23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인 보유자는 현재 가격에서 공포에 매도할 위치는 아닙니다. 오늘 장중 급락을 모두 회복한 것은 이 가격 아래에서 대기 매수가 존재한다는 첫 증거가 됐습니다. 보유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하면서 물가와 엔비디아 실적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한 번에 하지 말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날과 반도체 후방 종목이 함께 강해지는 날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내 평단이 낮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붙이거나 생활 자금을 넣으면 오늘 같은 장중 4% 하락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좋은 평단의 장점을 과도한 비중으로 없애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단이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인 투자자는 오늘 종가가 가장 중요한 심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회복했다고 곧바로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이고 비중이 적정하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을
상승을 노리고 추가한 전술 물량은 엔비디아 실적 뒤 반도체 전체가 함께 오를 때 일부 정리해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약하게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데 평단만 낮추기 위해 물타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5만 원대라는 가격보다 어떤 돈이 종가를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단이 27만 원 이상이거나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장기 전망과 계좌 위험을 분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다시 상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에 따라 큰 변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갔다면 반등할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면 음의 복리와 매일의 리밸런싱 때문에 삼성전자가 원래 가격을 회복해도 손실을 모두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전을 앞당기기 위한 물타기보다 다음 충격에서도 강제 청산을 피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규 투자자는 오늘 종가만 보고 내일 시초가에 따라 붙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만 원대 중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저점보다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확인한 뒤 첫 물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 아래로 다시 밀린다면 가격만 보고 사지 말고 미국 물가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것인지 삼성전자 주문과 이익 전망이 실제로 나빠진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반도체 후방 종목이 버틴다면 두 번째 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6만 원 위로 빠르게 올라가도 외국인 매수와 업종 확산이 없다면 확인되지 않은 반등을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더 크게 밀려 24만 원대가 다시 나타날 경우에도 자동으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데 잭슨홀 발언 때문에 금리만 올라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 번째 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AI 설비 투자 둔화를 말하고 삼성전자 HBM4 출하나 파운드리 주문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같은 가격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규 매수는 현재 가격, 엔비디아 실적 이후, 잭슨홀 이후로 자금을 나누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방법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볼 업종은 반도체 대형주보다 먼저 강해진 장비와 기판입니다. 오늘 심텍은 11% 넘게 올랐고 HPSP는 10%대,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전에 크게 밀렸는데도 후방 종목이 살아났다는 것은 AI 투자 사이클 전체가 무너졌다고 보지 않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 급등한 종목을 내일 그대로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뒤에도 이익 전망과 장비 발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거래가 식는 조정에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삼성전기처럼 대형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주도 수급 확산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과 전력 인프라, 건설과 기계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북미 원전 기대와 함께 10% 넘게 올랐고 건설업과 기계 장비 업종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전력망과 변압기, 가스터빈과 원전, 냉각과 건설 설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는 AI 설비 투자가 반도체 밖으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융과 증권업종의 강세는 지수 급락 뒤 위험 선호가 일부 살아났다는 보조 신호입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일부 바이오가 약했다는 점은 오늘 반등이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가 있는 업종으로 돈이 이동한 순환매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에 눌림목 매매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전부터 실적과 수주, 업황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어야 합니다. 둘째, 조정의 원인이 회사 악재가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대기나 금리 상승처럼 시장 전체의 이벤트여야 합니다. 셋째, 주가가 쉬는 동안 거래대금과 매도 강도가 줄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량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같은 업종의 대표 종목과 후방 종목이 함께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뒤 다시 거래가 붙을 때 첫 물량만 진입하고 업종 전체로 매수세가 확산될 때 나머지를 판단합니다. 급락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했던 종목이 건강하게 쉬는지 확인한 뒤 사는 것이 눌림목 매매의 핵심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조건을 개인 투자자가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아침에는 미국 증시와 금리, 당일 주요 일정을 정리해 어느 업종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장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반도체 장비와 원전 전력 종목으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는 순간 반대로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았다고 곧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 후보를 먼저 좁히고 조정해서 거래가 줄며 수급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눌림목 매매법은 말로만 들으면 실제 장중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분류하는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줄어야 건강한 조정인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어떻게 비교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물량을 어디에서 나누는지 단계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체크리스트와 실제 적용 순서를 정리한 눌림목 매매법 가이드북 파일도 준비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후보 종목과 자금 이동을 확인하고 가이드북의 조건을 대입해 추격이 아닌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북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 악재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도 코스피가 장중 4.3% 급락을 모두 되돌렸고 640칙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겠다는 대기자금과 업종 순환매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HBM4, 서버 메모리와 파운드리 논리도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물가, 잭슨홀을 통과하기 전에는 오늘 반전을 바닥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유자는 평단과 비중에 맞춰 핵심 물량을 관리하고 신규 투자자는 가격보다 외국인 매도 축소와 후방 종목 확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등을 쫓기보다 강한 종목이 다시 기회를 주는 눌림목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